김성태 회장이 2019년 7월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필리핀에 나타난 적도 없는 리오남에게 70만 불을 주었다는 그 삼류 소설, 네. 이걸 왜 검찰이 썼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저도 궁금했습니다. 네. 그래서 추정해 보기에는 그 창작 배경이 뭔지 제가 생각하는 것을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판단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공소장이나 이런 걸 기준으로 보면 북한이 방북 비용을 요구했던 것은 2019년 5월입니다. 네. 그리고 송명철에게 200만 불을 주었다는 그 첫 시점이 2019년 12월입니다. 네. 7달의 차이가 납니다. 네. 그런데 그 중간인 2019년 9월 달에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사건에서 네.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가 됩니다. 네. 그러면 몇 달 후에 당선 무효가 돼서 곧 날아갈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을 위해서 북한의 거액의 돈을 대납해 줘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재명 지사의 그 방북 비용으로 몰고 가려고 한다면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기 전에 돈을 주기 시작했어야 검찰에 또 김성태의 소설이 맞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2019년 7월 달 마닐라 송금 사건 그 소설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우리 참고인 생각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제 말이 네. 타당성이 있습니까? 수원지검 대북송금 수사 기록 한 4, 5만 쪽 저희가 이제 다 검토를 했고요. 저도 좀 궁금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안 해도 되는데. 근데 이제 2019년 7월에 그 행사를 했을 때 송명철 조선아트의 부실장한테 줬다고 하면 되는데 왜 리오남을 뜬금없이 등장시켰을까 했는데 나머지 4번의 돈을 줬을 때 송명철 부실장은 돈을 받을 때마다 자필 영수증을 써줬습니다. 근데 그 필리핀에서 줬던 70만 불은 영수증이 없어요. 그래서 리오남을 좀 등장시켜야 됐던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도지사가 당선 무효용 항소심에서 이제 당선 무효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돈을 200만 달러를 주는데 그 앞단에서 돈을 안 줬다고 하면 약속하고 나서 6개월 뒤에 돈을 줬다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당장 방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필리핀에 리오남이라는 유령을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저게 영상을 보면 이재명 도지사의 방북이나 경기도에 대한 비밀 내용은 만찬이라고 전혀 하는 나오지 필리핀에 가서 않습니다. 있었던 만찬입니다. 오히려 북측 인사들 김성태가 극도로 북측 인사들하고 다 말을 만나네요. 아끼는 모습입니다. 저렇게 다 만나고 술 많이 마셨나 봐요. 엄영수 증인 예. 거기 갔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리오남 있었어요? 저는 직접 못 봤습니다. 못 봤죠? 예. 자, 리오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바람대로 나와서 얘기하세요. 리오남이 저 거기 자리는 위원님 말씀하신다. 리오남은 거기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북측 인사를 초청합니다. 6명을 초청하고 북에서부터 초청을 받아 비자를 가지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인원이 있어요. 저긴 리오남이 없어요. 저 자리에 갔었죠? 증인은? 예, 갔었습니다. 리오남 저기서 못 봤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리오남 저기서 봤어요? 못 저는 봤어요? 못 봤는데 저 예. 자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저 행사에 관련된 비용을 대 갖고 사전에 경기도 하고 자, 제가 북한의- 질문하는 것에 대답하시고요. 우선 리오남은 저 자리에 없었고 저기 가서 70만 불을 줬다고 그러는데 그 70만 불을 아까 하동혁 증인 말씀처럼 받아가지고 갖고 나올 수가 없어요. 필리핀에서 우리가 주는 70만 불을 들고 어떻게 밖으로 나옵니까? 그래서 그 모든 것은 잘못된 거예요. 거짓이에요. 그 자리에 간 우리 비서실장이 바로 옆에 붙어 있을 텐데 못 봤다는 거 아닙니까? 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됐습니다. 아니 제가 자,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왜 아니 그러냐면 이보세요. 내가 지금 증인에게 물어봤잖아요. 들어가세요. 그리고 나중에 필요하면 위원장께 손 들고 말을 하세요. 제가 그 안부수 회장의 초청장 없이 북에서 온 송명철 부실장을 만나고 두 번째는 우리 자금 조달 목적으로 이호남이라는 이철이라고 합니다. 이호남이라는 친구가 그 평양에 양무장건설을 해주면 예성강 하구에 모래 채취권을 주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착수를 했는데 저희가 자금 그 기부금을 못 받아가지고 리오남을 만나가지고
예선강 하구의 모래 채취권 그 확인서만 하나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 받아가지고 모래 채취업자들에게 보여주고 평양 양미장 건설을 지속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필리핀에 갔는데 송명철 부실장이 굉장히 바빠가지고 자세한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얘기를 내가 뭐 물어봤냐면 이호남 이철 씨 왔습니까? 그랬더니 안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왜 그러냐고 물어봐서 아니 그냥 따로 이게 양미장 건설 건 때문에 좀 조언을 좀 구하려고 한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고 그냥 끝났습니다. 필리핀에 갔을 때 조금 전에 증언했던 엄용수 그 비서실장도 만났고 많은 분들을 거기서 만났어요. 송명철 부실장이 할 얘기를 다 못했으니까 북경으로 가자 해가지고 제가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 표를 티켓팅을 해야 하고 콘레드 호텔에 하룻밤 더 자고 북경에서 북한에서 온 6명의 그 이종혁 부위원장 외 박명철 그 부위원장과 함께 그 비행기로 새벽에 북경을 갔습니다. 근데 이제 비행기 타고 가면서 봤어요. 이호남이가 혹시 유장해서 왔는가? 왜냐하면 이호남이를 꼭 만나야 되니까. 그리고 이호남이도 저를 만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필리핀에 가면 만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북경까지 따라갔는데 이호남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0만 불 얘기가 나오는데 저기요. 필리핀에 예 알았습니다. 증인. 필리핀에서 뭐 70만 불을 줬다. 이호남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능글맞은 사람인데요. 필리핀까지 가서 수교국도 아닌데 가서 70만 불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조달해 갑니까? 차라리 북경 오라고 하면 올 건데 김성태도 오고 안부수도 오고 부르면 다 와요. 우리 한국 기업가들도 이호남이가 부르면 북경, 심양, 단동, 연길 다 갑니다. 군소리 않고 갑니다. 증인. 그런데 그 위험한 70만 불을 저 필리핀에서 저 이호남이한테 준다고요? 그리고 이호남이 그걸 받는다고요?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하고 네네. 종료하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시장, 도지사 했던 거를 저는 잘 알고 있어요. 뉴스를 통해서. 저는 전혀 모릅니다. 나 이재명 지지자도 아니고 민주당 지지자도 아니고 이화영 부지사도 몰라요. 근데 저는 북쪽 사람들이 뿌로커 소리 듣는 게 저는 싫어요. 제가 겪어본 북한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이었고요. 무조건 대가없이 안 받습니다. 팁도 안 받습니다. 팁 줘도 안 받아요. 선물을 줘도 안 받아요. 북한 사람들. 네네. 그게 뭐냐면 이 돈이 불법적으로 막대한 돈이 중국을 통해서 북한에 들어가면 언젠가는 다 드러납니다. 국정원, 정보하는 첩보원들이 다 조선족들을 위장하고 있고 중국 쪽에 북쪽 정보 수집자들이 엄청 많아요. 네네. 그런데 이재명 지사님이 그 쌍방울한테 불법 외화 반출이 뻔한데 방북 대가로 그리고 스마트팜 건설비로 800만 불을 줬다고요? 제가 북한을 잘 알고 북한을 6번을 갔다 왔고 북한의 고위층 들어오고 많은 대화를 했던 사람으로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조작입니다. 그런데 이걸 듣고 뉴스를 보고 유성치 서울시 그 공무원을 탈북 공무원을 갖다가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검찰의 행태가 너무 지나치다. 그래서 제가 전주에서 올라왔어요.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 6시 반에 출근 시간에 겹치는데도 와가지고 아침에 10시부터 지금까지 밤 9시까지 네. 증언하기 위해서 좀,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 마무리해 근데 주시기 바랍니다. 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릴게요. 네. 국민의힘 의원들도 제가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국가를 위하고 법 질서를 위하고 공정과 상식을 위해서 더불어 살자고 하는 것, 야당은 야당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상충되지만 서로 조정해 가시는 여러분들 저 존경합니다. 절대 나는 어느 편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진짜 애국자이심을 믿고 저는 이 지금까지 발언한 모든 거 얼마든지 저는 법정에 가서도 증언할 수 있고 아니면 중국에 가서 내 이호남이를 만나서 내 녹화 진술을 받아올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블라디보스톡을 갔다 왔는데 아이고. 블라디보스톡에 간 거는
송명철이가 아태 실장에서 다른 데로 갔어요. 네, 그래서 네. 송명철이를 찾아가지고 내가 증언서를 받아다가 네. 여러분 앞에 진실이 뭔가를 내가 확인시켜 주려고 작년 10월 달에 갔다 왔는데 못 만났습니다. 리호남은 흑금성을 다룬 영화 공작에 등장하는 실제 인물입니다. 1997년 북풍 공작부터 노무현 이명박 정부까지 핵심 실세들을 상대로 공작을 벌였는데 이 리호남이라는 인물은 누구인지 이어서 권은영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분단된 북남이 40년 만에 최초로 합작하는 민족의 과업이요. 첩보 영화 공작에서 안기부 공작원 흑금성을 상대하는 북측 인물로 대외경제위 처장이 등장합니다. 실제 이름은 리호남으로 당시 흑금성과 북한 명승지에서 한국 광고를 촬영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05년 한국 가수 이효리와 북한 무용수 조명혜가 함께 촬영한 휴대전화 광고가 대표적 사업입니다. 리철훈, 강호진 등 여러 이름을 사용해온 리호남의 본명은 리철로 1990년부터 대외경제위 하병 지도국에서 근무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 이게 TV조선, 다른 데도 아니고 TV조선에서 2021년 보도한 내용입니다. 리호남은 정보원으로, 첩보원으로 사실 활동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우리 국민들 일반 대중에게도 영화로서도 널리 알려져 있고 이효리 조명의 휴대폰 광고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대한민국 국정원 요원들이 필리핀에 상주하고 있을 텐데 필리핀에 입국하는 사실을 대한민국 국정원 요원들이 몰랐다? 전혀 상상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저는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로서 활동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리호남이 몰래 잠입해서 필리핀에 들어와서 쌍방울의 자금을 받아갔다? 그것을 국정원이 몰랐다? 원장부터 다 옷 벗어야 될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화영 1심 재판에서의 핵심적인 문제는 죽은 사람이 말할 수 없듯이 북한 사람들의 진술을 들을 수 없다는 약점을 이용해서 김성태의 진술을 일방적으로 재판부가 받아들인 겁니다. 왜? 북한 공작원이 북한 리호남이 어떤 것을 했는지 아니다라고 반박 진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마구잡이로 기소하고 그렇게 또 믿고 재판에서 이렇게 판결을 한 것입니다. 리호남의 부재를 검찰에서 증명하지 못하고 재판부에서 이걸 인정했다는 것은 저는 축구로 치면 대단한 오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광민 변호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로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1심 재판부에서 리호남 부분이 핵심적인 이슈로 다뤄지지 못했던 부분에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사법부에 대한 판단을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1심의 뭐 결과를 가지고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1심 판결에서 저희 사법부하고 피고인이 재판부에서 상당히 위축받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여곡절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1심에서 들어왔던 변호인들이 뭐 압수수색 받고 기소되고 재판받고 그중에 뭐 현근택 변호사 같은 경우는 그 1심 재판 사건 때문에 거의 변론했던 사건 때문에 지금 재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수없이 많은 변호인들이 바뀌었고 뒤늦게 투입된 뭐 저와 김현철 변호사 같은 경우는 저희나 피고인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지연됐다는 이유로 재판부로부터 계속해서 재판을 빨리 끝내야 된다는 시간적 압박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명확하게 다투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다는 부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2심에서 이 재판 1심 재판 결과는 반드시 뒤바뀌게 돼 있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들어가 주세요.